네, 이번 시간에는 9장 간이과세입니다.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 이제 간이과세도 여러분들 따로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얘네들 이제 특징하고 이제 계산구조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재고, 납부세액,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구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이과세자는 이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한번 써보면 일단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인 이제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 일단 첫 번째 공급대가라고 나오는데 이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부가가치세예요. 이제 포함된 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법인은 안 되겠죠. 개인 사업자만 우리 간이과세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1년 동안 이제 매출액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그게 간이과세자가 이제 4,800만 원이 이제 안 되면 돼야 되는데 그럼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사항이 여기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 특징은 다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그거 그 496페이지에 있는 표는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 밑에 469페이지 밑에 간이과세자의 범위 밑에 제가 뭐 설명했죠. 그래서 요거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4,800만 원 기준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 4천만 원 매출 올렸다. 그럼 이 사람이 1년 동안 매출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4,800만 원 넘었겠죠. 그래서 1년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배제 업종이 있어요. 배제 업종. 배제 업종하고 이 배제되는 케이스 등이 있는데 얘네도 중요해요. 얘네들은 아예 간이과세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업종 밑에 여러분들 1, 2, 3, 4, 5번 중에서 배제하는 것 중에서 업종이 5번인데 5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최종 소비자랑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업종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광업, 제조업, 도매업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매매, 법소정의 부동산 임대, 그다음에 법소정의 과세 유용 장소인데, 얘네들은 최종 소비자랑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이제 투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로소득 이제 약간의, 그래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장소인데 이거는 이렇게 고시하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것만 제가 보시면 전문직 사업자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하고 임대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하나는 아예 간이과세자가 안 되고 하나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얘는 간이과세자가 아예 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데 임대업을 하는 자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얘네들은 법소정에 그 법소정이라는 건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세청장 고시 뭐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고시 규모로 나오는데 규모가 소규모인 사업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50씩 받고 있는데 1년 동안 해봤자 600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시나 이제 중요 지역이 아니면 얘네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임대업은 가능하고 법소정의 임대업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가능하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세 유용 장소도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고 기업을 보시면 광업이 있고 광업은 아예 안 돼요. 근데 제조업은 그 밑에 보시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부문, 양복점업 얘네들은 이제 대상이 제조업인데 이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는 업종이라고 보고 얘네들은 또 가능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 가능한 이제 업종이 있으니까 제조업에서는 가능한 업종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도매업도 있는데 여러분 도매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하지 않죠. 근데 얘가 거의 소매업을 경영한다. 도매업하고 소매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
그 재생용 뭐 재료 수집이나 판매업은 제외함이라고 해서 도매업으로 실제 판매하는 경우는 일단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배제 업종이 여러 개인데 제가 뭐 필기는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이렇게 먼저 보시고 이게 기억을 보시면 이제 다른 사업장 보유야. 다른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장 보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을 낼 땐 전 간이과세 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사업 양도를 받을 때, 한번 볼까요? 사업 양도를 받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사업자가 B한테 사업 양도를 하죠. 그래서 이게 PC방인데, 얘가 일반 사업장이었어요. 일반 사업장이었고, 일반 사업장으로서 이제 PC방을 예를 들어 B가 받는다. 그럼 B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으면 얘는 일반 사업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보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포괄량도는. 그래서 이제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얘가 매입한 거 있죠. 얘가 매입한 거는 나중에 얘가 간주 공급이 일어났을 때,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 공급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고 했죠. 요 공급은 아니지만 얘가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그걸 얘가 나중에 사용하는 이제 간주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 그래서 이게 사업 양도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 양도인지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서 얘네들이 이제 부가세를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으면 그때 부가세를 네가 내라는 거죠. 사업 양수인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너가 세무서에 직접 내라 부가세를. 그래서 대리납부 규정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규정이 제가 얘기한 게 다예요. 그래서 그거 규정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1번 받고 3번처럼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게 합한 거. 예를 들어서 내 사업장이 한 4,8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간이과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하나 더 내서 이제 매출액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의. 그래서 여기 합의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얘는 일반이 돼야 돼요. 일반과세자가. 그래서 사업장 여러 개를 합한 매출액 공급대가죠. 공급대가 합이 4,8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일반 사업장으로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처럼 복식부기 의무자였어요, 기존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거는 전전연도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복식부기자였다는 거는 매출액이 높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럼 밑에 2번에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를 언제부터 이제 할 수 있냐, 아니면 처음에 일반으로 무조건 와서 이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1번처럼 일단 신규로 개시를 하면 등록 자체를 간이과세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 했다가 매출액이 금액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거다. 첫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은 신규 사업을 할 때 이 간이과세자 적용신고서 내시면서 간이과세자 할 수 있다. 중요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사업을 하면 이제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그때도 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이제 간이과세자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4,800만 원이 안 됐을 때, 그땐 1년에 매출액 이제 공급대가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거고, 동그라미 3번처럼 1, 2번 경우에도 이제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따로 있어요. 시작할 때, 나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일반 사업장 갖고 있다. 그럼 간이과세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다. 여기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중요한 거예요, 또.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될 건데, 이 변경되는 시기를 이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변경 시기하고 절차인데,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기준은 제가 한번 해보면 이제 X1년도에 1기하고 2기가 있어요. 그래서 2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지는 상관없어요. 제가 둘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간이로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시작에 간이었어요. 간이과세자면 당연히 1년 동안 간이니까 간이과세자로 가는 거죠. 그 간이과세자였다. 이렇게 1년에 공급대가를 봤더니 4,800만 원이 넘었네요. 그래서 4,8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넘어서 일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X2년도에 일반으로 바로 바뀔 거냐인데, 보세요. 요때 보면 간이가세제가 4,800만 원인 걸 알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요때 부가세 신고할 때예요. 그래서 부가세 1월 25일 날 신고하게 되면 4,800만 원 넘었구나. 그럼 너는 이제 일반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1기는 간이를 못 해요. 그 일반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요 2기하고 다음 1기는 항상 동일한 이제 우리가 과세 유형이 돼서 다음 기는 1기가 되는 거고 1기는 간이가 되는 거고, 간이가 이제 4,000원 넘었으니까 일반은 언제부터 바뀐다? 요때부터 바뀌는 거였대. 그래서 항상 7월 1일부터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또 같은 이제 2기랑 1기니까 요거는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 일반으로 바뀌고, 당연히 얘도 일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기간, 일반으로 변경된 기간은 언제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번 연도에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이 있죠.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요게 이제 바뀌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 또 계산을 하셔야죠, 이때. X2년도에 4,800만 원 다시 안 됐어요, 이제. 그럼 간이로 갈 수 있는 시점은 요 시점이죠. 또 간이로 갈 수 있는 시점이 요때다. 문제 아시겠죠?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 일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일반으로 신고를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신고한 다음에 신고하고 나서 4,800만 원 안 되니까 간이로 바뀔 때 간이로 바뀌면 못 바뀌죠. 일반으로 바뀌었다가 간이는 이때 바뀌는 거예요. 간이는 이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요 금액이 또 4,800만 원이 넘어가면 다시 일반으로 바뀌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신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이었을 때는 신고 안 하죠. 1년 기간이니까. 신고는 이렇게 신고해서 이때 신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얘는.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 간이 신고를 이때 하고 1년치. 근데 얘는 간이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때는 6개월치만 신고하는 거예요, 간이가. 그래서 6개월치 신고하니까 7월 25일 날 간이 신고하고, 얘는 일반이니까 6개월 신고 1월 25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이니까 1월 25일 하고, 이제 간이죠. 간이면 어차피 얘도 간이지만 이렇게 신고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과세기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일반 신고하고 나서 간이도 6개월 신고하고, 그 다음부터 간이가 1년 풀 채워질 때만 1년 안에 이제 1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이제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은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경우 보시면 요걸 설명한 거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 한번 보세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초 과세기간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이나 일반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걸 적용하면 되겠다. 그건 제가 얘기했던 요거예요. 이 최초 사업자일 때. 아까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을 계속 하고 올 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 사업은 일반일 될지 간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 신고한 대로 따라왔다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겸용한다. 그럼 갑자기 간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때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사업이 들어왔대요. 그럼 얘네들은 매출액 규모 한 거 없이 무조건 간이가 배제되니까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간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까지 간이지만 배제 사업 들어오면 이때부터 일반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기부터.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타인 경우는 이제 1번, 간이과세자가 포기했다. 여러분들 간이과세자 포기는 오른쪽에 여러분 있으니까 따로 설명할게요. 걔네는 언제든지 포기하게 되고, 포기한 다음 달부터 일반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 포기하면 이번 달이 언제인지 몰라요. 뭐 이때 포기하든 이때 포기하든 뭐 2월 달, 3월 달 아무 때나 포기할 수 있고, 그때 간이과세자가 포기가 되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다음 달부터 되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하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적용하지 않음. 이제 간이과세 포기돼서 일반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업장을 간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일반 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지만 바로 변경돼요. 근데 다른 사업장에서 간이하고 있는 자들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하셔야지. 같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전부 다 일반으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쓰여 있고,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간이과세자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일반 사업장 개설하게 되면 기존 간이과세장이 일반으로 바뀌어야죠. 그 바뀌는 게 언제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바뀌래요, 그냥.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다음부터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결정 경정 공급 대가가 이제 얼마가 4,800만 원이 넘어갔대요. 난 4,8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신고가 덜 돼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4,8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미 신고를 여태까지 했어요. 해서 이제 간이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결정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결정 경정을 했으면 이때까지는 이 과세기간이 일기까지는 이제 간이를 하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일반으로 바뀌래요. 아니면 요 결정이 이때 나왔다. 그럼 이때까지는 간이로 그대로 똑같이 간이가 들어가다가 이때부터 일반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다음 기부터 바꾸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과세 유형 변경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변경은 그 파란색만 읽어보세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 사실 통지다. 이거는 여기서 하는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간이과세자가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변경이 이때 될 거니까 이때 시작 20일 전에 통지를 하라요. 통지를 해주고 이 사업자 등록증이 다시 일반 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해서 이제 발급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번처럼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랑 일반 과세자로 변경될 때 2번부터 보세요. 이게 더 유리한 게 간이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 20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되는데 통지가 안 왔어요. 그러면 통지가 늦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와서 이때 내가 통지를 받은 거야. 그럼 내가 깜빡하고 내가 관이로 변경이 못 된 거죠. 그래도 일반 과세자로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통지를 받은 사업 과세기간까지는 그냥 간이 쓰래요. 간이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이제 반대로 간이과세자 적용할 때는 변경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를 그냥 적용하는 거야. 지금 꼭 이거죠, 이거. 일반 과세자였다가 4,800만 원이 안 됐어. 이거는 4,800만 원이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 간이로 가셔야지. 나는 간이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지가 안 오는 거죠. 통지가 안 오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이로 그냥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경. 그래서 통지가 안 와도 변경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때 통지 받은 날까지는 일반 과세자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대업 같은 경우는 간이보단 일반 사업장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제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 나온 것처럼 재고 납부세액을 혹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보단 일반 과세자가 이제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이제 하여튼 그때는 예외적으로 바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는 케이스도 있다. 임대업은 예외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간이 과세자로 변경, 일반 과세자로 변경. 간이 과세자는 바로 변경, 일반 과세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변경 이렇게. 뭐 통지가 늦었을 때 통지는 당연히 20일 전에만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일 전. 그 다음에 이제 간이 과세 포기. 요거는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일기가 이때가 1월 1일이고 6월 30일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다가 언제 이제 이때 3월에 원래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가야 되는데 3월에 내가 이제 포기 신고한 거야 이렇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포기 신고하면 그 포기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이때까지는 간이에요 이렇게. 이때는 간이가 되는 거고 일반이 다음 기부터 이렇게 일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취지는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누적 효과나 이제 환수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의제 매입세 할 때 설명한 건데 누적 효과 제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기 절차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포기하고 있는 달, 그러니까 일반을 적용받고 싶은 달 전달 말일까지만 포기하시면 된다는 거고 간이과세 적용 제한 1번 별표 쳐놓으세요. 1번은 여러분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뭐라고 썼냐면 포기하고자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언제예요? 이날부터예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면세 포기랑 다른 게 얘는 다음 달 1일부터 그 다음 달 3년간 적용받지 못하는데 면세 포기를 하잖아요. 면세 포기는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얘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고 두 개 좀 달라요. 그래서 면세 포기랑 간이과세 포기를 잘 구분하시고 적용 제한, 3년 적용 제한은 그렇게 언제부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를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하고 싶으면 그때 일반으로 계속 하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이제 금액이 4,800원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간이과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앞에 20일 전에 이제 간이과세 개시 신청을 하시면 적용신고서 제출하면 또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여러분들 시작하기 20일 전에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앞에서도 일단 사업자 등록도 게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가세 하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사업 개시 20일 전에 그 신청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간이가세 적용 제한 시간은 언제? 과세기한 개시? 얘는 10일이에요, 10일. 얘는 10일이고 왼쪽에 있는 유형 변경 통지는 20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10일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거 20일로 나오면 틀린 거죠,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서 밑에 여러분들 제가 면세 포기하고 간이가세 포기를 구분해 놨는데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내진 않을 거예요. 면세 포기는 면세에서, 간이가세 포기는 간이가세에서 따로 낼 거니까 여러분들 각각 파트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이론 설명을 했고, 이제 계산 구조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산 구조인데, 간이가세 계산 구조는 뭐랑 좀 다르냐면 일반 가세제랑 달라요. 다르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계산해서 내는 거는 곱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나진 않을 거예요. 나진 않을 거니까 구조만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중요한 절차들만 보시면 돼요. 일단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되는데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이렇게 된대요. 네가 얘는 공급 대가가 중요하죠. 네가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서 10% 부가가치율이 10%인데 거기에다가 부가가치 그 세율이 10%인데 여기다가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업종마다 5%에서 30%까지 부가가치율이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진다. 그래서 일단 납부세액이 이렇게 계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납부세액이 나온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에서 들어올 거냐면 일반 과세자였다가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로 넘어올 때 이거를 추가적으로 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할 거니까 하여튼 재고 납부세액은 이렇게 납부세액이 더해진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첫 번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제세액을 뺄 건데, 공제세액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일단 4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매입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어요. 그럼 그거에 따른 매입세액이죠. 이거 10%라는 건 매입세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랑 같냐면 우리 일반 과세자랑 같죠? 실제 매입가액에서 10%니까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 부가가치율,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매입세금 계산서 수령분에는 신카하고 현금 영수증에서 혹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데 그 중에서 부가가치율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발행세액 공제. 우리 일반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 안 되고, 그 다음에 10억 원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 안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사업자, 그게 안 되는 개인 사업자들은 요 신용카드를 발행했을 때, 현금 영수증 발행했을 때, 그 일정률을 세액 공제해 줄 건데, 얘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발행가액에 여러분 부가세 포함한 거 앞에 얘기했죠. 부가세가 포함됐어요. 곱하기 1.3%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음식 숙박업은 이게 2.6%다. 이게 간이과세자에서만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과세자에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연 500만 원도. 그래서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부가세 포함한 발행가액에서 이제 이렇게 1.3%, 2.6%.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이게 들어간다. 세 번째 이제 의제 매입세액도 들어가. 얘네들 의제 매입세액, 음식점업 할 때 의제 매입세액. 특징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 얘네들은 음식점업하고 제조업만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이제 그 율 자체, 공제율 있죠. 공제율 외우셔야 돼.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제조업은 특징이, 제조업은 여러분들 104분의 4고
음식점업인데 법인은 없으니까. 얘는 106분의 6은 안 들어가요. 108분의 8이고, 최근에 이제 109분의 9가 이제 매출액이 적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의제맵스의 공제율이 붙을 거다. 매입액에.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약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제가 책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해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자신고 들어가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공제액 들어가면 되고, 이제 가산세가 들어갈 건데, 내가 신고를 이제 잘못 들어갔을 때 가산세 해서 우리가 차감 납부세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차감 납부세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계산 구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그때 특징은 이 공급 대가가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다. 부가세가 동그라미에 포함됐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도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포함된 가격의 1.3%. 여러분들 이거 사례를 한번 이제 넣어볼 테니까 이제 한번 사례 넣어서 금액이 얼마 나오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 했냐면 간이가스자로 이제 음식점을 한대요. 음식점을 해서 지금 매출액이 지금 1년 동안 소규모로 해서 그래서 3천만 원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3천만 원만큼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납부세는 얼마냐? 10%에다가 여러분들 책에 사업 50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나왔죠. 그래서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그 밑에 나온 대로 음식점업은 얼마예요? 10% 나왔죠. 그래서 10%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업은 10%, 제조업은 20%, 그 다음에 30%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300만 원에 10%니까 부가세 납부세액이 30밖에 안 나와요. 30 밖에는 좀 그렇지만 30만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신용카드로 수령한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입 세액 자체가 이제 3천만 원 중에 한 1천만 원 정도는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1천만 원에 10%, 100만 원, 100만 원에 10%니까 부가가치율이 이제 1천만 원을 매입해서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천만 원을 매입했다고 보면 10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다 매출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에 신용카드로 매출했으니까 음식 숙박업은 2.6%잖아요. 2.6%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몇 프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326, 638이니까 이렇게 하면 7만 8천 원인가요? 7만 8천 원 나올 거고, 뭐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의제 매입세액으로 농산물 또 매입이 또 500 있대요. 500을 또 농산물 매입해야지만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500만 원 매입했으면 500에 매입을 했으면 음식점업은 개인이 이제 원래 이거였지만 이제 매출액이 얼마 안 되면 109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 나오고, 전자신고를 내가 했다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고, 만 원. 아이고, 전자신고 얘기 안 했네요. 이건 1년에 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1년에 1만 원. 1년에. 이건 두 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 원. 이건 계산기 제가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 안 나오게 10몇만 원 나오겠죠. 그것도 많이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가산세는 없더라도 이제 이렇게 보통 나오는 거다, 계산구조. 근데 이건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은 따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계산을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특히 오른쪽에 있는 참고사항 보시면 얘네가 업종을 겸용을 한대요. 겸용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그 앞에 이제 일반 가세자들은 공통 사용자 공급, 공통 매입세액 이제 그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적용받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공통 사용자 공급처럼 그 부가가치율을 이제 공급 대가로 이제 공통 부가가치율로 계산해서 이제 가중평균 부가가치율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재고납부세액은 거기 나오면 요거 이렇게 변경되는 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 보시면 매입세금 계산서 수령세액공제라고 해서 그 매입세액을 이제 부가가치로 계산할 건데, 이 매입세액을 10% 곱한 게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로 곱할 건데, 얘네들도 공통매입이라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업종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랑 하나는 이제 면세과세 안분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나마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만 잘 보시고, 그 다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발행세액공제 이렇게 1.3%, 음식 숙박업은 2.6%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이제 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 사용하는 거, 중요한 거 음식 숙박업, 아니 음식점 제조업자만 그 제조업자만 이제 그걸 해준다고 돼 있고, 그 2번 중에서 약간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증빙서류를 내셔야 돼요. 얘네들도 내셔야 되는데 우리 일반 과세자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조업자가 농업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조업자가 농업민과 거래를 했을 때는 증빙서류를 안 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세 번째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자는 안 되고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증빙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공급 대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 주겠다. 내가 공급한 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에 5% 하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까지는 증빙을 우리 빼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은재매입세액은 또 한도가 없어요. 여기는 한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 들어갔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미등록 가산세.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0.5%예요.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이거는 국세에서 나오는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죠. 그래서 그 가산세가 일반 가세자랑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산세가 있다. 지금 뭐가 없어 보이죠? 아,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잖아. 간이가세잖아.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기존에 시험을 이제 간이가세제에서 낸 것 중에 여러분들 그 꽃표시 제가 꽃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아예 없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요. 내가 발급을 안 할 거니까. 근데 다만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 특례 적용할 때 일반 가세자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것들은 일반 가세자가 매입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0.5% 가산세가 있었어요. 여기도 얘는 그걸 적용한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에 이제 그 1%만큼인데 하여튼 지금 그 지연제출가산세에 대한 부분 결정경정시 지연제출가산세 요건 매입세액에서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 율은 중요하진 않아요. 얘네 같은 경우 매입 관련해서 이제 경정시 우리가 제출하는 그 세금계산서 요 경정할 때 매입세 공제 요 같이 넣으려고 이제 받는 케이스들은 가산세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없다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고 납부인데, 신고는 1년에 한 번, 언제? 1월 25일 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1년 치고 1년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한 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얘네들도 중간에 6월 30일까지, 중간, 우리가, 그 예정신고처럼 중간에 한 번 납부를 할 건데, 그거는, 근데 얘네들 거기, 1번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에 2번에 보시면, 뭐는 제출해야 되냐면 얘네들도 요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는 안 들어가지만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예정 부과제도라고 써 있어요. 예정. 원래 개인 사업자는 뭐라고 되냐면 예정 고지라고 돼 있는데 예정 고지 납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예정 고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정 부과라는 표현 좀 써요. 그래서 6개월치에 대한 부가세를 이제 2분의 1, 언제? 전년도에 낸 거 2분의 1만큼 부담시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부담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지로 나와요, 고지로. 그래서 고지로 나올 거니까 예정 부가가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예외는 뭐겠어요? 아, 내가 전년도에 2분의 1 내려고 했더니 사업이 3분의 1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정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업 부진으로 인해서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달할 것 같으면 예정 신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같은 경우는 조기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정 신고를 한 번 더 할 수, 예정 신고를 고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없냐면 환급이라는 게 없어.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급이 없다는 거는 그게 없는 거 조기환급이라는 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 실적이 3분의 1 미달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고도 할 수 있고 예정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서 나온 대로 넣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고지금액 최저하는 여기 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3번이에요. 그거 좀 별표 쳐놓으시고 얘네가 납부세액이죠. 납부세액은 이제 면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면제가 된다는 건 세금이 없다는 소리예요. 없는데 공급대가가 거기 보시면 얼마나 돼요? 2,400이죠. 여기 아예 2,400이 안 됐대요. 2,400이 안 돼. 미만. 2,400이 안 되면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라나 납부금액이 나오더라도 이게 납부금액이 밑에 나오더라도 납부세액 면제예요. 그래서 지금 납부세액 면제
계산 그 구조가 있으니까 2,400만 원이 안 돼도 납부세액이 면제니까 그 대신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는 하시고 그 대신 1, 2, 3번 미등록 가산세는 내셔야 돼. 혹시 있으면 등록 안 하고 사업하다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더라도 미등록 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는 부담되지 않고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그래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가산세 중에 미등록 가산세하고 재고납부세액은 여러분들 얘네들은 일반과세제에서 넘어오면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셔야 돼. 따로 2,400만 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내셔야 돼. 이건 따로 제가 설명할게요.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얘가 납부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냥 얘네들 손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기로 해서 이제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끝에 보시면 그 금액은 환급해 준대요. 그래서 얘네들 너무 납부한 금액을 납부했으면 어쩔 수 없지 이가 아니고 환급을 해준다. 납부한 금액은. 그래서 납부세액 면제는 이렇게 해서 중요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 특례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따로 제가 따로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요거랑 이제 거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간이가세 마치면 돼요. 과세유형 변경시 특례인데 이게 왜 하는 건지랑 여러분들 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구조는 여러분들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계산 구조로 이제 계산하는 건 시험에 보통 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를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만 나지, 이제 이거는 어렵게 나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이가세자였다. 근데 이 사람이 4,800만 원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왔을 때하고 똑같이 일반과세자로 와서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케이스 용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이가세자로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매입세액 둘 다 매입세액이 똑같다고 하면 이건 매입세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100이면 그 중에 간이가세자는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대요. 제조업을 하면 여러분 부가가치율이 20%인데 우리가 100 중에서 간이가세자는 그 중에 얼마를 공제받아요? 20을 공제받겠죠. 부가가치 6까지만. 근데 일반가세자로 변경이 됐어 이번에. 그러면 얼마를 받았어야 돼? 100을 다 받았어야죠. 두 번째, 일반가세자로 부가가치 그 매입세액이 100을 다 공제받은 상태에서 간이가세자로 변경됐으면 얘는 얼마만 받았어야 돼? 20만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 이건 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너가 20밖에 못 받았니? 원래 일반가세자로 변경했으면 100을 해줬어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80을 뭐 해주겠다? 80을 더 공제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재고 매입세액. 그 소리는 어디서 재고 매입세액이 있을 거예요? 일반가세자에서는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입 파트에. 근데 간이가세자에서는 요게 있겠죠. 이게 지금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80만큼 더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고납부세액. 그래서 양쪽을 여기서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은 이렇게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는 매입을 더 해준다는 소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납부를 이만큼 더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그 의의를 잘 읽어보시고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재고 매입세액과 납부세 할 거냐? 얘네들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이 재고품하고 여러분들 재고품하고 이제 감가상각자산, 자산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재고품이라고 해서 제품, 상품, 이제 원재료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 상품, 원재료 등이 들어갈 건데 이제 이게 안 돼요. 저장품은 제외다. 나중에 법인세 배울 때 여러분들 저장품이나 뭐 이런 이건 회계에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인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저장품은 또 이 제품, 상품, 원재료 말고 또 저장하는 또 뭐 제품 중에서 저장품은 요거 계산 안 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모르시더라도 그냥 감가상각자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네 재고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는 이 비상각자산이죠. 상각자산 다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산할 거고, 이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간주공급 배울 때 뭐라고 됐냐면 건축물하고 여러분 건축물하고 기타 자산이 구분이 돼요. 왜냐면 건축물은 한기라는 건 6개월에 우리가 5%씩 감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를 이제 25%씩 감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적용되는 자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신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과세 유형이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아까 변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절차가 중요해요, 여기는. 그래서 계산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계산이 중요한데 여기는 절차가 중요한 거니까 아까처럼 절차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1기, 2기, 다음에 1기, 2기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간이로 시작했으면 간이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간이로 왔다가 일반으로 변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변경이 되는 요 7월 1일 시점에, 요때 간이에서 일반으로 갔으니까 뭐예요? 지금 재고 매입세액을 계산한 거고, 반대로 또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일반이었으면 일반으로 가다가 요 금액이 4,800원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일반으로 가면서 요때 간이로 바뀌는 거죠. 간이로 바뀌면서 요때 뭐가 들어가요? 요때는 재고 매입세액이고 요때는 재고 납부세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변경되는데 재고 납부세액을 낸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변경되는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 2번에 신고는 과세 유형 변경된 날 직전에 대한 신고와 함께 대상 신고다. 예를 들어서 이때 여러분들 이때 뭘 신고해야 돼? 변경됐으니까 얘 신고하고 얘 따로 이제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실 때 이걸 신고하래요. 그래서 이 대상 자산을 신고하라는 거 이거. 그래서 실제로 그거 하면서 납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납부를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승인을 받아야 돼. 이렇게 승인을 니네들 요거 납부하는 금액 요거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따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신고부터 대상 자산부터 신고하고, 이때 뭘 할 거냐면 대상 자산 신고가 먼저 들어가요. 신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신고를 같이 하시고, 신고하실 때 같이 하시고, 그 승인을 하는데 여러분들 얘네들은 나중에 다음 기간 내 승인을 하셔야 돼.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납부나 매입세액은 언제 받을 거냐면 그 다음 과세기간 신고할 때 이때. 그래서 이때 신고할 때 이건 1월 25일이죠. 이때 얘네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 받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납부를 같이 이때 하시면 돼, 이때. 그래서 이때는 먼저 그거에 대한 대상자산 신고와 승인 통지가 오면 그때 이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그 다음 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 매입세액은, 요게 재고 매입세액이죠. 얘 같은 경우는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신고기간은 이때잖아요. 이때 경과 후 1월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8월 24일까지 요거는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다 쓸까요? 8월 24일까지 승인 통지가 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가세제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때까지? 90일 이내예요. 그래서 90일 이내니까 7, 8, 9월이겠죠. 그래서 뭐 90일이면 뭐 이제 딱 9월까지는 아니죠. 31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8월 한 20 며칠까지인데, 하여튼 요 90일 이내 뭐가 올 거다? 요거는 한 달이고, 요 90일 이내 승인 통지가 온대요. 그래서 승인 통지가 올 거고, 만약에 승인 통지가 안 오면 어떡할 거냐? 그냥 승인된 걸로 보래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끝에 승인 통지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재고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승인 통지는 얘는 한 달. 여기 한 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고 기간 끝나고 한 달이에요. 그래서 8월 24일 신고 끝나고 한 달이고, 얘 같은 경우는 요 날부터 3개월, 90일 우리가 승인 통지를 해주는 거고, 없으면 승인 이렇게 받아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신고는 그 다음 신고할 때 그때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2번, 3번은 여러분들 이제 간이가세자 매입세액하고 이제 재고 납부세 계산하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재고품이다. 이 재고품을 한번 이제 취득가액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취득가액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취득가액이 이제 이 둘이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매입을 누가 했어요? 간이가세가 매입했기 때문에 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계산 구조는 여러분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다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 일단 재고 매입세액을 해볼게요.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가세자에서 일반으로 갈 건데, 취득을 언제 했냐면 얘가 취득했어요. 취득했기 때문에 너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는 부가세가 어떻게 되냐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액은 얼마예요? 110분의 10을 해야지 세액이 나오죠.
근데 재고납부세액은 여러분들 끝에 보시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자체 취득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뭐예요? 부가세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에다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면, 얘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1 부가가치율까지 이렇게 계산하래요. 그래서 근데 1 부가가치율이란 건 내가 지금 부가가치율 아까 20%라고 했으니까 20%까지는 누구나 내는 거잖아. 누구나 이제 공제 받았기 때문에 너가 얼마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1,100원짜리였으면 실제 식품은 요게 100원이죠. 100원만큼 매입세액, 저기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매입세액 중에 얼마를 이제 매입세액 공제해 줄 거냐면 20% 뺀 80을 추가 공제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을 받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100을 이제 받았어야 되는데 20을 받았으니까 80을 해 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온 거고, 이게 감가상각자산이다. 감가상각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0 이렇게 계산한 100에다가 곱하기, 이게 건물이었으면 1 건물은 이제 5%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면 이게 6개월 기준이야. 6개월에 5%, 1기에 5%. 근데 간이과세자에서는 여러분들 과세기간이 몇 프로예요? 언제예요? 1년이잖아. 1년이니까 5%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그래서 이게 재고 매입세액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얘네들은 여기 건물이 10%가 들어가야 돼, 10%. 그리고 저 기타 자산 몇 프로? 50%. 왜냐면 간이과세자일 때 과세기간이 이제 2기라 그래요. 1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경과기간수에서 2기가 지났다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당연히 1 부가가치율은 계산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셔야 되니까 보시고, 제가 재고 매입세액하고 재고 납부세액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계산 구조를 또 다시 이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여기는 굳이 이제 특징 있는 것만 보시고 이제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계산을 보통 이제 제가 문제로 한번 넣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도 여러분들 하나 있긴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손으로 계산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그 있긴 있지만 연습해보라고 나온 거지, 이거는 이제 굳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것도 특징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절차가 일단 중요해요. 절차가 일단 절차 중요하고 앞에 있는 간이과세에서 특징이 중요하고, 계산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의제매입세액인데 업종에 제한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뭐 납부세액 면제 규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계산으로 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계산으로 내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안 푸셔야 돼.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 쉽지는 않을 텐데, 이거 다 더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건데, 계산이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은 단순 더하기 계산만 보통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곱하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20%라고 하면 요 금액에다 또 80%를 또 곱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게 5% 여러분들 25% 들어가면 이게 또 5%다. 그러면 이제 3 들어가면 85에다가 뭐 80% 곱해야 되고, 뭐 이게 뭐 퍼센티지를 또 곱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특징만 설명을 할 테니까, 재고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되냐면, 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가액 거기 보시면 일단 특징으로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그 곱표시 1번. 곱표시 1번. 너가 재고 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면 취득가액 증빙을 해라고. 증빙이 안 되면 너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이 특징이 있고, 오른쪽에 재고 납부세액 한번 보세요. 걔는 납부라는 거잖아요. 납부하는 사람이 증빙이 없으면 납부를 안 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증빙을 버리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시가로 취득가액 계산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차이점만 볼게요. 재고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이 증빙이 없으면 0. 재고 납부세액은 증빙이 없으면 시가.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또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얘가 10%예요, 10%. 그래서 거기 체감률이 밑에 보시면 체감률이 10%하고 50% 돼 있죠. 근데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에서 간이로 올 거니까 얘네들은 6개월 단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경과기간수도 6개월 단위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5%, 25%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이게 경과기간수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5%, 25%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 변경될 때, 한번 변경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변경될 때인데, 간이과세자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부가가치율 계산할 때, 이 부가가치율 넣을 때 부가가치율 이만큼 그래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야 될 때는 간이과세자에서 넘어온 거랑 일반과세자에서 넘어온 건 달라요. 간이과세자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부가가치율을 예로 쓰는 거예요. 예 시점 거. 그래서 보통 변경 이후 간이과세자가 됐을 때 부가가치율 적용. 그 소리는 뭐냐면 간이과세자만 부가가치율 써요. 일반과세자 때는 부가가치율이 없기 때문에
요때 부가가치를 바로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재고 납부세 계산할 때는 바로 이번 연도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재고 매입세 계산하는 요거는 원래는 바로 직전기 부가가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제 18년도면 18년도 부가가치로 써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감가상각자산 오른쪽 체크를 하세요. 이 재고 매입세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건데, 부가가치율은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일, 만약에 취득을 이때 했다 그럼 취득일에 대한 우리 부가가치를 적용하래요. 취득 시점.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재고 납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율이 간이가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쓴다고 써있죠. 이때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매입세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변경 전걸로 쓰면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건 얘네들은 일로 쓰는데, 감가상각자산 얘네들은 취득일로 쓰는 거, 취득일. 그래서 취득 시점에 취득일에서 부가가치율이 매년 바뀌어요. 여러분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부가가치율 변경이 돼 있으면 그 변경된 그 취득일 부가가치율로 적용해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지금 나머지는 똑같은 산식이에요. 똑같은 산식인데 차이가 하나는 부가세가 포함된 산식이고 하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산식이기 때문에 여기 좀 달라 보이지만 이것은 같은 거예요. 110분의 10이라는 거는 부가세가 포함돼서 110분의 10인 거고, 부가세가 없는 거였으면 이게 1,000원이었겠죠. 그럼 100분의 10에서 100을, 둘 다 100이에요. 100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00으로 시작할 거고, 100에서 20%만큼 빠진 80을 계산하는 거는 양쪽이 같대요. 양쪽이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지금 간이가세자는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설명하느라고 이 정도 했으니까, 첫 번째 특징이나 이제 간이가세자가 이제 되지 못하는 배제 업종이나 그다음에 변경하는, 유형 변경하는 시기랑 이제 그 계산 구조 좀 보시고, 중간에 계산 구조의 특징, 납부세 면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 유형 변경했을 때 변경하는 이런 대상 자산과 언제 변경하고 승인 받고 언제 신고하고 뭐 이렇게 승인 받은 것까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 중에서는 이런 계산 구조로 차이점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만 비교해서 이제 숙지하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 508페이지에 있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다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는 잘 내진 않아요. 보통 내진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득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